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접하고 같이 울고 웃었던 사연자입니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남들은 쉽게 겪지 않은 이야기를 겪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제 나이 30대가 넘어가자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주변에선 다들 결혼을 하는데 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만난 남편과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시집을 가냐고 했지만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면서 정말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효도는 다했다는 마음도 함께했죠. 남편은 책임감 있고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에 반해 평생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은 심정으로 결혼을 결심한 거고요.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꾸나. 아래층에 사는 거 대문은 같아도 현관이 다르니 불편한 점은 없을 거야. 알겠지? 네, 어려서부터 외동으로 자라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나도 잘할 거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이제 내가 여한이 정말 없다. 그네 언제 장가가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예쁜 색시 만나서 결혼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 아휴, 이 좋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난담? 시어머니는 결혼식에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파졌죠. 이유가 있는 눈물이었거든요. 사실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원래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던 서방님이라고 했죠. 아무래도 큰아들 장가를 보낼 때 작은아들 생각에 눈물이 안 멈추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식 잃은 마음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시댁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아랫집에 세를 주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현실적으로 대문은 같더라도 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정년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인생을 즐기시며 놀러 다니시기 바빴거든요. 오히려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었죠. 그리고 윗집에는 시부모님 말고도 동서가 살고 있었어요. 시동생을 먼저 보내고 동서와 조카 형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남편도 없이 시댁에 들어와서 산다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오죽하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지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남편도 동서네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늘 먼저 챙기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땐 뭐가 쉬었는지 참. 재수 씨한테 잘해줘. 몇 년 전에 동생 그렇게 되고 오갈 데 없이 지금은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데 남편도 없이 시댁에서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 안 그래? 조카들도 보면 볼수록 안 됐고 내가 잘 챙겨줘야지 동생 못 가지. 어머, 그렇구나. 진짜 안 됐다. 어쩌다가. 아휴, 그러게.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마음이 그게 아닐 텐데. 내가 또래니까 많이 의지하게 해줘야 되겠다. 오히려 아랫집 살면서 더 친해질 수 있겠어. 아휴, 듣고 보니 마음이 짠하네. 그치?
애들한테 아빠의 빈자리가 없이 내가 대신 많이 해줘야지.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 많이 생각했거든.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동서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같은 또래로서 정말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동서도 저를 곧장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형제가 없는 저에겐 여동생이 생긴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취미나 성격적으로도 동서랑은 잘 맞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죠. 모든 걸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내 식구 같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동서가 낳은 조카들도 어찌나 남편을 쏙 빼닮았는지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남편이랑 참 많이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은 없지만 잃는다면 무슨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서, 혹시라도 말 못할 어려움 있거나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나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했거든.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잘해보자. 내가 동서 힘들거나 할 때 뭐든 도울게.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네, 형님, 감사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어떤 분이랑 결혼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형님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얘기는 들으셨죠? 그냥 뭐 어쩌다 보니 하루 이틀 같이 살다가 이렇게 됐네요. 다행히도 어머님 아버님도 손주들 예뻐해 주시니 저 역시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구나. 그럼 너무 다행이다. 아니, 조카들이 진짜 남편이랑도 너무 닮은 거 있지? 신기해. 아무래도 형제였어서 그런가? 서방님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사진이며 애들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지? 신기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참 큰아빠를 잘 따라요. 아주버님한테 늘 감사하죠. 저야 뭐.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동서는 이렇게 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지지 않았지만 더 잘해줘야겠다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들 형제라서 그런지 집에서 쿵쿵대는 것도 심했고 시부모님들도 아빠 없는 애들이라며 불쌍하다고 절대 큰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고요. 전 그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엔 그저 이해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절대 싫은 소리 한번 안 하는 시댁이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훈육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조카들, 아무리 그래도 새벽 내내 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잠기가 밝아서 그래. 그냥 낮에는 괜찮으니까 새벽에만 좀 주의시켜주면 안 될까? 어머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애들 훈육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아니잖아. 아, 얼마나 불쌍하겠어. 아빠도 없이. 그냥 네가 좀만 이해해. 저러다 말겠지. 언제까지 뛸 거야, 안 그래? 나이 좀 먹으면 이제 안 뛸 거니까 조금만 참자. 더 심해지면 그땐 내가 가서 얘기 좀 할게. 일단 지금은 당신이 좀 이해해 줬으면 해. 그저 안쓰럽다고 아무도 훈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시댁과 같이 고깃집에 가던 일이 있었어요. 모든 식구 다 같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동서를 다 오냐오냐 한다지만 고기를 구울 때마다 홀랑홀랑 본인 입으로 가져가는 동서가 전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식사 예절이 좋지 않았어요. 알 건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앞다투어 본인들만 먹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시어른들과 동서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놀랐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저의 불편한 마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동서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제 구두를 신고 가다 구두굽을 부러뜨린 날이 있었어요. 새 구두였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죠. 시우야, 이거 시우가 이렇게 한 거야? 큰엄마 오늘 신으려고 했는데 어떡한다? 시우, 다신 안 그런다고 큰엄마랑 약속해. 그럼 큰엄마가 시우 이해해 줄게요. 어른들 거는 항상 물어보고 만지는 거야. 알겠지? 시우야, 자, 큰엄마랑 약속하자. 아, 제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거 신으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저 혼내면 가만 안 있을걸요? 할머니랑 엄마한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큰엄마가 나 붙잡고 혼냈다고 말이에요. 엄마,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조카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린아이 입에서 본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오냐오냐 했으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그럴까 싶으면서도 아이의 교육이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한부모 가정이라 그저 안쓰러워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키웠다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저에게 조롱하듯 저렇게 얘기를 할 무렵 위층에서 동서가 내려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늘 살가웠던 동서는 아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쌀쌀 맞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저희 애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애 세워놓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동서, 먼저 일단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나한테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설마 시우 세워놓고 벌이라도 세웠을까봐 그래? 시우가 내가 새로 산 구두굽을 부러뜨렸어.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 혼내지 말라고 하더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뭐가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저 제 애들 건드는 거 못 참아요. 그리고 제 애들은 제가 알아서 교육할 테니 교육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안 그러시는 걸 왜 형님이 그러세요? 시우야 가자. 아래층 내려가서 놀지 마 이제. 놀랬지 우리 아들? 얼른 올라가서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올라가자. 동서의 말에 벙 찌더라고요. 아무리 오냐오냐 하지만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키다니 말이에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와 살갑게 지내던 동서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차라리 이게 편하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어이없게도 절 질책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에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부부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단단히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만 이 집에서 아주 못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우가 내 구두굽 망가뜨렸는데 동서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 그게 맞는 거야? 엄마가 됐으면 자식이 잘못을 한 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혼을 내서 다신 안 하게 해야지. 마냥 감싸기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안 그래? 나 진짜 어이없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아빠도 없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넌 안쓰럽지도 않아? 내버려도 그냥 오냐오냐 키우게. 애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 마음이. 넌 참 피도 눈물도 없다. 재수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재수 씨 이해하고 넘어가. 엄마 아빠도 뭐라 안 하는 걸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 하길. 이런 게 애들을 망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안쓰러워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참 자기도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동선의 편을 들고 싶어? 진짜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정말 아닌데 참나 큰일이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동서랑은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었어요. 동서는 그날 일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말 한마디 안 붙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 동서 마음이 오죽하겠냐 싶은 마음으로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족이고 매일 보는 사이다 보니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였어요. 동서,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시우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동서가 언짢았으면 미안해.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형님이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저희 애들 다치는 거 싫으니까. 제 사과를 받고 알겠다는 말에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조카들의 장난기는 시간이 지나서도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아래층에 내려와서 물건을 다 어지르고 간다거나 하물며 제 지갑에 손도 대기 시작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갑에 손댄 것을 잡기 위해 홈캠을 설치해 놨습니다. 역시 지갑 안에 10,000원짜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홈캠을 돌려보자 첫째 조카가 꺼내간 거였고요.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히 조카들의 장래가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진심으로요. 시우야, 큰엄마가 아래층 내려와서 물건 만지지 말라고 했지? 너 큰엄마 지갑에 손 댔어? 돈 어딨어? 지금 시우가 잘못했다고 하면 큰엄마가 없던 일로 해줄 거야. 하지만 거짓말하면 정말 크게 혼낼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어? 안 가져갔다고요. 왜 저만 의심하는데요, 왜? 엄마한테 다 말할 줄 알아요. 큰엄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할머니한테도 말할 거야. 전 조카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위층으로 올라갔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있는 데서 홈캠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조카가 돈을 훔친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걸 보여주자 동서는 또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도 조용히 절 타이르시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게 저만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아니, 아휴, 시우가 참, 우리가 알아듣게 타이르마. 애잖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어? 우리가 알아서 타이를게.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저 솔직히 몇 번은 참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딱 바로 잡아줘야지 않아요? 아무리 애지만 이런 게 버릇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동서, 지금 앞뒤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동서 그런 행동이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래?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얼만데 그래요? 네? 제가 줄게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죠? 우리 아들은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가져간 거지. 제가 주면 되잖아요. 그럼 형님도 손해보는 장사 아닌 거 아니에요? 참,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동서 진짜 그렇게 키우지 마. 애들 동서가 다 망치고 있는 거니까. 어머님도 애들 불쌍하다고 자꾸 감싸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돈 받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심각하게 애들 걱정돼서 얘기한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냥 모른 척 해줘라. 애들이 도둑질도 해가면서 크는 거지.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하잖니, 안 그래? 나도 아닐 때가 참 많은데 네 동서 보면 불쌍해서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러려니 해, 어? 그냥 물 흐르듯 말이야. 이 얘기를 마치고 전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를 질책하진 않았지만 따로 위층에 가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을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을 때 또다시 층간소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얼마나 노이로제 걸리는지. 우리 이사 가자. 그냥 작은 전세해서. 나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동수한테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혀. 애들이 다 그렇지. 이해하래 그냥. 아, 죄송하단 말도 없어. 알아?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 그냥 우리가 가자고 이사. 나 스트레스 받아. 내가 없으면 애들은 어쩌고. 그래도 큰아빠라고 잘 따르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애들 더 외로울 거야. 당신이 아빠 아니잖아. 그리고 애들 나도 안쓰러워. 아빠 없는 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동서랑 사이만 더 안 좋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사 가자. 어? 우리 전세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애들만 아니면 당장 가지. 근데 애들이 불쌍하잖아. 그래도 내가 옆에서 계속 챙겨주긴 해야 하는데 아빠랑 엄마도 이제 연로하셔서 사실상 애아빠가 필요할 때 이 큰아빠만 하겠어? 재수씨도 진짜 안 됐잖아.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라, 어? 언제까지 내가 참기만 해야 돼? 자기도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나 고통스러운 거 하나도 걱정 안 할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자 남편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죠. 전 정말 속이에 경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사람이 예민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돌을 닦는 느낌으로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병이 생기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극예민으로 가고 있을 무렵 전 병원을 가보았어요. 수면제라도 처방을 받아볼까 싶어서 갔었죠. 하지만 거기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불안장애와 경미한 우울증의 증세가 있다며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어요. 참고 참은 결과가 이렇게 마음의 병으로 왔다는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가서다 말을 했어요. 나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뭘 한 줄 알아?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래. 내가 계속 참아야겠어?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나 진짜 지금 몇 달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알아? 내 얼굴 좀 봐. 캥하지 않아? 뭐 느끼는 거 없어? 뭐? 불안장애? 아, 알겠어. 내가 오늘 단판을 지을게. 그럼 된 거지? 그러니까 좀만 참아. 단판 짓고 올 거니까. 절대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오면 더 괜히 일만 커지니까 내가 알아듣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두고 봐. 뭐? 갑자기? 아니, 나랑 같이 가서 얘기해.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천천히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풀어, 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집에 가서 몽둥이 비스름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씩씩대며 위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마누라 아프다고 하니 그 꼴을 참기 힘든가 보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격분한 남편이 한편으론 두려웠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위층 살며 밥 먹듯이 쿵쿵댔더라도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올라간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동서애를 쥐잡듯이 잡아서 애들이 꼼짝 못하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참을 수 없이 위층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낼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니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올라가게 되었죠. 아휴, 가족끼리 말로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몽둥이 아니잖아, 여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쫓아가 시댁 중문을 젖힌 순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광경이 제 눈앞에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지인들과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동서애밖에 없었죠. 제 눈으로 본 게 이게 맞나 싶어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전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 평생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얼마나 심장이 벌벌 거리던지. 자기야, 오늘 좀 늦게 내려가도 되는 거지? 어차피 모르잖아. 뭐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했다며. 웃긴다 그 여자도. 아빠가 와서 너무 좋아. 맨날 여기서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아래층에서 자는 거야, 아빠는? 아빠란 말도 또 어른들 오면 하면 안 되는 거지? 시우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엄마가 절대 비밀이라고 해서. 잘했지? 아빠, 여기서 자고 가.
아빠 오늘은 그래도 저녁도 드시고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우랑 시훈이 아빠랑 재미나게 놀자. 제가 들은 말들이 다 뭔가 싶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분명 동서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이 아닌 자기였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큰아빠가 아닌 아빠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난히 동서를 챙기는 모습이며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한 모습, 아이들의 일에 두 팔 걷으며 나섰던 모습들. 정말 저것들이 사실이라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난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전 소리를 빽하니 질렀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자기? 아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야, 네가 말해봐. 아니, 당신이 말할래? 둘이 무슨 사이야? 아니, 자기가 왜 여기에 올라왔어?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사실은 좀 타이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들은 말이 뭔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형님, 일단, 아니, 진정하시고, 제가 말이 헛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 네 말을 뭘 들어? 사실이냐고. 시우, 말해봐. 큰아빠가 너네 아빠야? 어? 말해보라고. 큰엄마가 묻잖아. 왜 화내요? 아빠, 엄마 무서워. 큰엄마가 화내. 엄마 빨리 뭐라고 해줘. 자꾸 시우한테 화내잖아. 뭐? 아니라는 거야? 지금 누굴 호구로 보니?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들. 알겠어?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할까요?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역겹기도 하고. 남편과 동서가 하도 발뺌을 하는 바람에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였어요. 남편과 아주 중마고인 사이였지만 제가 불러 꼬치꼬치 물어보니 다 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이에요. 남편 친구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게 되셨군요. 제가 몇 번이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뜯어 말렸는데 듣지를 않아서. 아유, 저도 걔가 뭔 생각인지. 그럼 둘이 불륜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애초에 친구가 알면서 이런 걸 묵인했다는 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사이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늘 재수씨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마음 추스르세요. 놀랍겠지만. 이런 얘기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남편 친구에게 듣고 애초에 짐작은 했지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 집에서 살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동수와 제 남편이 계속 바람을 저지르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소름이 돋았고 그 연놈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지금의 조카들이었고, 시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았던 시동생은 이렇게 바람 현장을 잡자마자 바로 쓰러져 사망까지 하게 된 것이죠. 시어른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요. 그저 심장병으로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화도 났고요. 나 다 들었어, 현수 씨한테. 이 더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어른들 오시면 다 얘기할 거고 니네 연놈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변명할 생각 마. 너네 인생 끝장이야. 내가 너네 잘 살게 내버려 둘 줄 알아? 더러운 인간들. 남의 신세를 망쳐? 자기야,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실수였어. 그래도 내 애 낳은 사람인데 함부로 내칠 수는 없잖아. 나 자기밖에 없어, 어? 더러운 입 다물어. 너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이젠 소용없어. 나 기만한 죄 어떻게 받는지 똑똑히 두고 봐. 진짜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할게. 정말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네가 얼마나 나한테 실망했는진 알아. 그래도 들어줘. 옆에서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지만 전 이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혼인 빙자죄로 고소를 했어요. 동서와 어쨌든 사실혼 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른들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셨죠. 그리고 본인 작은 아들이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던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였죠. 내가 널 어떻게 거뒀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 천하의 나쁜 년놈들 같으니라고? 불쌍한 우리 아들 어떡하니? 다시 살렸네. 이 나쁜 년놈들아,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어? 네가 그러고도 아내냐고? 썩 나가. 다 필요 없어. 용서 안 해. 난 아들을 둘이나 잃었다. 너 같은 거 아들이라고 안 할 거니까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더러운 것들. 어디 내 집에서 우릴 감쪽같이 속이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너희는 우리도 기만한 거야. 알겠어?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가 나셨고 아버님 또한 모두 내쫓으셨어요. 재산이 워낙 있으셨던 분이라 큰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빈몸으로 내쫓은 거죠. 그리고 다신 보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법적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아버님, 어머님 손자 맞잖아요. 네? 누구의 아들이건. 우리 아들들은 어머니 손자들인데 그냥 봐주시면 안 돼요? 애들만이라도 걷어주세요. 네? 제발요.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입 다물어. 이 더러운 년. 저 애들도 너네 더러운 년놈들 빚줄 아니냐? 썩 꺼져. 다신 어머니라고 하지도 마라. 우리 불쌍한 작은아들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아. 내 눈에 띄면 그때 네 머리털 다 거덜날 줄 알아. 알겠니?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참. 여보, 당장 내 눈앞에서 쫓아내요. 네? 저런 인간들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요?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닥치고 조용히 나가. 애들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다신 너네 식구 눈에 띄지 마. 다행히 남편이 절 정말 속이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어 혼인 빙자와 함께 혼인 무효 소송까지 승소하였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파헤쳐졌어요.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의 사망에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 같다고 의사소견을 첨부하였죠. 결국 남편과 동서는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나란히 징역형이 확정되었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들의 더러운 사랑은 이렇게 결국 징역형으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평생을 속이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다신 없어야겠지만 이번 일로 그래도 많이 깨달았어요. 함부로 사람을 절대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선의 친정에서 맡아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위자료와 그 연놈이 구속이 되었더라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충분히 받아야만 했어요. 지금은 꽤 많이 건강해진 상태이고요. 지금은 행복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